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먼저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뚱커벨 대신에 이분이 나왔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라봉봉 최진봉 성공회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오주연님이 봉 교수님이 오늘 대타인가요? 대타입니다. 예. 봉 교수님 자주 대타하시네요. 일이 없으신가 봐요. 일이 없습니다. 네, 방송계의 오탄입니다. 네. 아니고요. 뜯어주시고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 무슨 말씀? 허리케인을 위해서 아주 오늘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뚱커벨이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네. 나왔고요. 예. 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는데요. 검찰 출신 인사 기용 비판에 고소형 캠코더로 반박하는 등 논란의 발언이 많았죠. 오늘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 청취자 여러분들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상 기자 쇼미더뉴스는요. 참모 리스크입니다. 예, 자 김대기 실장,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건진법사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가 보니까 이제 답변을 했어요.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강북구 민주당 의원이 김대기 실장에게 이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적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에 대해 김대기 실장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 1년간 전혀 뭐 이제 만난 적이나 뭐 그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덕구 의원이 재차 이 건진법사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대통령실이 이 대기업들에게 건진법사를 주의하라고 당부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안다. 이런 질문을 하자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좀 달라라면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반에 대한 난맥상으로 인해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비서실 어떤 직원들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사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겠죠. 대통령 이 실은 지금 이제 5번째인데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예. 대통령실을 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네, 자 어제 질의 답변 좀 들었는데요. 사의 표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사적 채용 굳이 말하자면 내책이지만 사적 채용은 과거에도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분들, 사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그 연을 통해서 몰래 들어오거나 몰래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는 공개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들의 아들이라든지 또는 뭐 그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온 걸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대기 실장의 사적 채용의 의미는 뭐냐면 공개 채용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물론 대통령실의 모든 그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지만 그러나 공개 채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예를 들면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라든지 이쪽에 경험이 많다든지 아니면 당에서 근무했던 분이란 이런 분들이 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버처럼 현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방송을 해준 유튜버의 뭐 친족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자꾸 그 공개 채용 안 한 것과 사적 채용을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대통령실 안에 검찰 출신 인사 이런 비판 지적을 하니까 고소형 캠코더 예.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소형이라면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이 뜻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캠코더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뭐 이걸 얘기할 때 그렇게 부른 건데요. 그런 인원들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그중에 한두 명 들어온 것까지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의 주요 직책에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검찰이 모든 분야를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검찰은 수사는 잘하고 기소는 잘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분야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뭐 여러 직책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고소형 캠코더로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국민의 관점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정상환 기자. 네. 그리고 이제 폭우가 서울에 내리던 첫날이 이제 8월 8일인데 뭐 그렇게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한 보름 전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날 기자들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어요. 네, 뭐 출입 기자들과 이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인정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술을 먹었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녁 식사 자리라고는 하지만 그때 저녁 시간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 김대기 실장은 이 술을 먹지도 않았고 또 중국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후 질의 과정에서 식사하면서 맥주 조금 마셨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폭우에 대해서는 폭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면서 이렇게까지 내릴 줄은 상상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결과만 두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면서 이 출입 기자와 오래전에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네. 오전부터 서울 시내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이날 이제 호우가 내리던 날인데 총리는 대통령의 헬기 이동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장은 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은 그때 이제 비판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바로 집무실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냐. 그랬더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뭐 물에 잠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한 게 지금 그 국무총리는 헬기 검토를 했었다. 근데 뭐 주변의 소음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밤중에 뭐 소음 피해 때문에 그렇죠. 못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빌딩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사저에 그 아파트에는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헬기 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그 김대기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다 밝혀졌거든요. 그 아크로비스타 옥상에는 헬기가 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뉴스를 봤는데 삼계동이 있는데 그 옥상에 그 사진을 이제 보여줬는데 나머지 2개 동은 그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가운데 동인가 본데 거기에는 그 H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김대기 실장이 그건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도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 두 사람 말 중에. 그래서 검토했다 안 했다. 이 말은 결국 그 당시 얼마나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 하던 날 극우 유튜버를 초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네, 이 취임식 초청 명단을 지금 언론이 확보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극우 유튜버를 이 김건희 여사가 왜 취임식에 초청했냐 이런 질문을 받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참석자 명단을 알려고 했는데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궁금해서 이 취임식 준비위원회에 본인이 물어보니까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미 다 파기를 했다고 한다. 그게 팩트다 이렇게 또 부연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이 김대기 실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민국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사 대참사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책임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 잘해보겠다, 지켜봐달라는 하나만한 말을 이어가다 마지못해 뒤늦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억지 답변만 내놨다. 무책임, 무반성, 무공감. 바로 이 산무 그 자체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대통령실에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것도 본인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김대기 실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비서실의 어떤 직원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한시라도 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사퇴하라는 요구냐 이렇게 반문을 한 뒤 본인의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자리가 아니라고 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도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민주당이 미운 7살 같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렇죠. 한동훈 법무장은 어제 이제 그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미운 7살이라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7살을 전후로 해서 막 뭐 떼쓰고 자기 주장이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 기본적으로 국회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본인의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그 최강욱 의원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점정식 의원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게 타당하냐 이런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이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끼어들어요. 그건 저 처음 봤어요. 국회 운영을 하면서 그 피감기관의 장관이잖아요. 피감기관의 장관이 국회의원 여야가 신상 발언한 가운데 끼어드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질의나 답변하는 과정이라 그렇죠.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 본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건 뭐 그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자기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 끼어들어 가지고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조를 한다.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게 뭐 심플한 질문이고 단답형의 질문이라 하더라도 국무위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 간단한 질문이나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 게 과연 타당한 태도인 것인가? 저는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뭐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행동이 쌓이면 국민들 볼 때는 국회를 무시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논리를 주장하시되 예의를 갖추고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회의원 개인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자세로 접근해서 발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 기자. 그나저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일단 이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100%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하지만 또 대통령실이 임명을 요청할 생각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요청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이유는 이 전임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안하면서도 이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국민의힘의 연계 주장은 안 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논란의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오늘 받아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리 왼수지, 동문서답형, 국민은 고수. 무슨 뜻일까요? 국민은 고수. 국민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책임지고 가. 또 남 탓하네. 닭발 오리발. 대기실 대기. 이 비서실장 이름을 가지고 패러디해서 5글자로 보내셨네. 믿으라고라? 못 믿겠다 이런 말씀 같아요. 최은주님은 한동훈 장관님 너무 멋지십니다. 예. 자, 오늘 뭐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인터넷 사진 보니까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검수 원복 축하 난이 뭐 잔뜩 왔다는 그런 사진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자, 이런 문자를 보내신 분도 허리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여사 리스크입니다. 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먼저 김용민 의원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위 경력, 학력, 사기나 업무방해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전시회에 대한 그 뇌물성 후원금 수수 의혹도 그리고 이제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수의 계약이나 사적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다섯 번째가 이제 민간인 신분의 비서관 그 배우자가 해외 순방 동행하면서 국가기밀 유출한 것 아니냐.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찍혀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수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법안을 내는 것인데 서울의 소리 그 녹취록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다 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도이치증권, 또 허위 경력, 업무방해,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공관 인테리어, 민간인 비서관 해외 순방 기밀 유출 등 이와 관련 특검법, 예. 또 보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는 거다라는 말도 좀 했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검찰 스스로 권력 남용적인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시갈 끌기 수사, 또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최 교수님,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요? 예, 뭐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면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지만 이 발의된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압박의 수단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어제 출두해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다른 분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의 그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취임식 때 VIP식에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석도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정도 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본인이 직접 대선 과정에 허위 경력을 부풀려서 얘기했다라고 시인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또 대학의 강사로도 일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특검법이 발의가 된 겁니다. 뭐 2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이라도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론으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파장은 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 기자, 네. 특검법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요? 뭐 일단 정상적인 절차는 이 법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게 될 텐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법사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좀 매우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패스트트랙은 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절차인데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 바로 본회의로 법안을 직행시키는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좀 1년 가까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갈등도 심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대기 미워잉. 예. 아주 재밌게 써서 보내죠. 대기 미워잉. 스탠바이 김. 뭘 스탠바이 하라는 걸까요? 대기를 영어로. 아, 대기. 깜빡했습니다, 제가. 쉴드 그만 쳐. 대기하세요. 또 연달아서 또 퇴근하세요. 대기를 해야 하나요? 퇴근을 해야 하나요? 네, 어떤 겁니까?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대표 리스크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이 탄원서가 이제 공개돼서 파장이 커집니다 지금. 네, 자필 탄원서라고 하고요. A4용지 내장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 법원에 제출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탄원서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표현을 한 뒤에 절대자가 이 사태를 주도했다라고 했고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최진명 교수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격앙된 분위기죠. 격앙된 분위기죠. 지금 뭐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위원장은 독재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재자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저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부분, 특히 대통령을 향해서 예컨대 뭐 신군부라고 얘기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점점점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 청취자분들께도 문자를 받아봤는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 두 분도 5글자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전 정부 탓만. 교수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최진봉 교수 왔다고 김 또 김경래 부장이 부장이 또 인사하고 나타났네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대기권 돌파.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대기권 돌파. 진공상 계신 것 같으세요? 창의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 AI 허국군이 잘못 들었대요. 잘못 들었나요? 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